대국인 중국이 소국인 한국보다 당연히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여기 중국에서 국제 문화 교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한국에 오고 나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린이라고 해요. 저는 문화여유부에서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광저우에서 사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거리는 북적였고 제 도시는 옛 전통과 현대의 경이로움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제 중국 유산과 저를 만들어온 풍부한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또한 제 나라를 사랑했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방문할 만큼 설레게 만드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맑은 아침 문화부에서 제 상사에게서 전화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로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제 나라와 한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제 기회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요. 저는 항상 중국의 위대함을 믿어왔고 이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땅에 발을 들여놓는 거였어요. 저는 곧바로 가방을 챙기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떨까? 사람들이 말한 만큼 체계적일까? 밝은 도시의 불빛과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매혹적인 기술이 가득한 나라를 상상했어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별로 흥미롭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깊은 속으로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으로 떠난 날은 맑고 화창했어요. 저는 광저우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마치 그림 속의 색채처럼 제 생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해주신 여행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스스로에게 반복했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들을 바라보며 마치 제 오래된 세계의 작은 조각을 뒤로하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 중에는 여행 서류를 살펴보며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제 탐험과 배움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어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은 무거운 책임이자 동시에 큰 영광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의 멋진 면모를 보여드리면서도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새로운 땅의 따스함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순간이 도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한국이 선사할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으며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 그 이상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과 새로운 친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슴을 열어줄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큰 안내판들이 제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고요. 바닥은 반짝거렸으며 전체적으로 신선한 향기가 났어요.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서 마치 이제부터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여기저기서 웃는 얼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중 한 분이 최현우 씨였는데요. 그는 공항 관리를 담당하고 계셨고 그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저는 금세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따뜻한 말로 인사를 건네주시고 수암을 찾는 곳까지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이곳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집에서 겪었던 급하고 정신없는 분위기와 비교하면 그 환대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공항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안내판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터미널의 모든 공간은 한 점의 오염도 없이 깨끗했어요.
가족들과 여행객들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부드럽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질서와 존중에 살아있는 예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관리되는 방식에서 이곳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믿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바닥을 청소하고 좌석을 정리하는 직원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공간이 따뜻하게 보이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 노부부의 수화물을 도와주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이곳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친절과 배려를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자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떠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의 중심가로 향했어요. 그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옆에는 전통 상점과 옛 스타일의 시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했고 한국어로 들려오는 다정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변을 경탄하며 둘러보았는데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 다채로운 간판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질서정연한 줄들이 눈에 띄었어요. 마치 제 앞에서 실시간으로 영화가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 한국에 대해 다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제 문화와 다르거나 강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부심 있고 효율적이며 방문객을 정말 존중하는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환경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발걸음마다 점점 더 편안해지고 이곳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어요. 분주한 거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현지인 한 분과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공항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도시가 전 세계 사람들을 언제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카페의 활기찬 소리와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마치 큰 모험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거리는 따스한 조명으로 밝혀졌고 공기는 서늘해지며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강가를 따라 걸으며 물이 잔잔히 흐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시 멈춰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겪은 모든 경험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업무 출장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친절, 그리고 놀라운 질서로 가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할 기회였거든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과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존경심의 불꽃이 살아났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이 아름다운 나라의 진짜 이야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내일이 가져다줄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첫날을 보낸 후 저는 새로운 동료인 김지훈 씨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 정부에서 일하는 다정하고 인내심 많은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시며 매일인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여기 둘러보고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절한 말씀이 제 마음을 한층 편안하게 해주었고 이 낯선 곳에서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훈 씨와 함께 도심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지하철 시스템부터 보았는데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열차들은 몇 분마다 정시에 도착했고 역들도 밝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플랫폼에 서서 열차들이 마치 완벽한 타이밍에 춤을 추듯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제 속으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나 봐요라고 속삭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훈 씨는 한국에서의 시간 엄수와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요. 서로와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저희 문화의 일부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간단하지만 진솔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상상하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명동의 분주한 거리였어요. 그곳은 상점, 카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채로운 간판들의 밝은 색감과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활기찬 대화. 소리가 그 자리를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상점 근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을 이끄는 장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굳센 성격으로 알려진 분이셨어요. 그 무리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일부 현지 상인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저는 그 논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상인 박영수 씨께서 차분하게 나서셨어요. 손을 들어 무리를 진정시키시며 모두 서로 존중하며 대하자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무리 중 일부는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과 문화교류 전문가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몇몇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 국민 전체의 진정한 정신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한 단순한 오해 하나가 이렇게 큰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지훈 씨께서 다가와 부드럽게 메이린 씨, 잠시 이곳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가끔 사람들은 생각 없이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차분한 모습 덕분에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오늘 목격한 일들에 대해 곱씹어 보았어요. 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거칠게 행동했는지 궁금해져서 지훈 씨께 우리의 이런 시각이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때로는 과거의 감정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메이린 씨.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와 이해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제 자신의 문화를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배우고 발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지훈 씨와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명동에서의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과 기대를 느꼈어요. 모든 도전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며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작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낯설지만 멋진 나라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진정한 우정과 존중은 함께 도전을 헤쳐나가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한국을 둘러본 후 저는 지훈 씨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기회를 가졌어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도 느꼈답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 여행들이 저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줄 거라 기대했어요. 마치 제 여정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로 다녀온 뉴욕에서는 공항이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대화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훈 씨와 저는 보안 검색과 세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국적인 지훈 씨는 아주 수월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서류는 빠르게 확인되었고 담당자들도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절차가 훨씬 오래 걸렸어요. 질문도 많았고 추가 서류도 보여줘야 했죠. 약간 혼란스럽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했답니다. 뉴욕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한 나라의 평판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여행할 때
받는 대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비록 추가 질문에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예술과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자랑하는 파리였어요. 파리 공항 역시 뉴욕처럼 분주했고 절차도 비슷했어요. 또 한 번 지훈 씨는 빠르게 통과했고 저는 서류 검사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공항 직원들이 얼마나 정중하게 응대하는지를 눈여겨보았어요.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질문에 답해 주었답니다. 비록 절차가 길었지만 그들의 친절함 덕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곳 사람들이 보여준 존중과 배려를 떠올리며 해외에서 겪은 어려움과 비교해 보았어요. 분명 각 나라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나라가 한국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옛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루는 공항에서 역사가 느껴지는 공간 속에서도 모두가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지훈 씨가 저보다 더 수월하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패턴은 여권과 나라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지훈 씨는 제 고민스러운 얼굴을 보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메이린 씨, 때로는 우리 여권과 대우는 우리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온 평판에 달려 있어요. 한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술,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같은 요소를 통해 한 나라의 강점을 보고 있답니다. 그 말씀은 제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은 많았어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모든 도전이 하나의 교훈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추가 검사, 긴 대기 시간, 그리고 일부 여행객에 대한 세심한 대우. 모두가 한 나라가 얼마나 뛰어난 평판과 배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식이었어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헌신으로 존경을 받아온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친절, 질서, 그리고 존중이라는 가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문화교류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느꼈고 이 교훈들을 중국에 돌아가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함으로써 제 나라 역시 세계에서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각 나라마다 특별한 점이 있으면서도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겸손함과 동시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도전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존중과 평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언젠가 제 나라도 한국처럼 세계의 눈에 빛나길 희망했어요. 한국에서 여러 날을 보내면서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따뜻한 분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중 한 분이 이은주 씨였어요. 은주 씨는 서울에서 교통관리자로 일하시는데 처음 만난 건 제가 복잡한 도로와 빠르게 움직이는 버스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은주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메이린 씨, 걱정 마세요. 우리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차분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함께 걸으며 은주 씨는 도시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고 도로가 신중하게 관리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신호에 맞춰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거리, 버스, 자전거까지도 모두 부드럽고 안정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은주 씨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도시의 질서가 단순히 규칙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은주 씨에게 많은 것을 배운 동시에 제 자신의 생각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언제나 중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중국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어요. 단지 역사나 전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위대함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존중과 친절이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긴 하루의 일과 배움을 마치고 저는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저물며 하늘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갔죠.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은주 씨가 버스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작은 행동조차도 깊은 존중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에 남았어요. 제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은 제가 들은 이야기 때문이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명동에서 소란스러운 관광객 무리와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았어요. 그때는 부끄럽고 화가 났었는데 지금 조용히 공원에 앉아보니 그 사건도 배울 점이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 전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나갈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곳 사람들이 삶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꼈어요. 분주한 도로 관리부터 저를 환영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배려와 존중의 교훈이었어요. 저는 제 역할이 단순히 제 문화를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중한 교훈들을 중국에 돌아가서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동료들이 이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답니다. 또한 제 친구이자 가이드인 지훈 씨와도 제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는 한국이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러자 지훈 씨는 인내심 있게 듣다가 메이린 씨, 모든 곳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지금 그걸 깨닫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 제 마음을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친절한 행동과 사람들이 매일 서로를 위해 보여주는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서서히 자라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평생 간직할 소중한 교훈들을 안겨주었고 앞으로도 그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다 되어가면서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호텔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도시불빛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풍경이 참 아름답고 시원한 저녁 공기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네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신 기억과 제 마음을 바꿔준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소중한 교훈이 있었어요. 질서 있게 운영되는 도시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가진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지훈 씨와 나눈 긴 대화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는 존중, 질서,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미소나 도움의 손길 같은 행동들이 한 나라의 터를 이루는 실타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또한 제가 겪었던 도전들도 생각해 봅니다. 명동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소란을 피웠던 날을 기억해요. 그때 저는 혼란스러움과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었지만 그 경험은 모든 문화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나 변화하고 발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를 보게 되어
오래된 사찰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높은 빌딩 옆에는 전통시장과 반짝이는 쇼핑몰이 어우러져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져서 이 도시에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존중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중이에요.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작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통해 질서와 존중의 명성을 쌓았는지, 그리고 제가 경험한 멋진 일들이 자세히 담겨 있어요. 또한 저희 나라도 이런 교훈들을 배워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나누고 있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서로 다른 점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싸면서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 한 조각을 간직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서의 경험들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더 나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친절과 존중, 그리고 이해를 나누며 문화 간 다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여정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고, 이 놀라운 나라에서 배운 교훈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